네, 안녕하십니까. 한국무역본부사 영업기획팀 2호 팀장입니다. 사실, 어제까지만 해도 제도개선팀 팀장이었다가, 저희들 조직, 개편으로 영업기획팀으로 이렇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입에 제도개선팀장이 이렇게, 붙어 있는데요. 예, 연초에 이제 이렇게 많은 수출기업의 대표자님과 실무자분들을 모시고 이렇게 무역보험 제도 설명을 갖게 된 것을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수출 실적 하나하나가 모여서 사실 작년도 수출 실적, 수출입 실적 모두 1조 불을 달성하였습니다. 이건 재작년에 이은 쾌거인데요.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지금 시간 관계상, 지금 무역보험 제도 전체를 좀 설명드려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개념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12개의 보험 종목과 2개의 보증 종목을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먼저 저희 이제 무역보험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으신 분들도 계시니까 무역보험이 뭔지 그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다음으로 종목별로 무역보험 제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험이 있는 곳에는 보험이 있습니다. 예, 자동차 사고 위험, 그리고 화재 위험, 그리고 상해라든지 사망의 위험으로부터 저희들은 자동차 보험을 들기도 하고 화재 보험을 들기도 하고요. 손해 생명보험을 들기도 합니다. 저희들이 대외 거래에 있어서도 바이어로부터 대금 미지급 리스크는 항상 존재하죠. 그렇기 때문에 무역보험이 필요합니다. 저희들 무역보험 제도로서 크게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보험 12개 종목, 보증 2개 종목을 운영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저희들 무역보험은 보험으로서의 기능을 하기도 하고요. 보증으로서의 기능을 하기도 합니다. 바이어가 대금 지급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보험금을 지급하는 이런 보험으로서의 기능, 그리고 수출 자금을 빌리기 위해서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하는 경우 저희들이 보증을 씁니다. 이런 보증의 기능을 또한 하고 있습니다. 저희 공사가 담보하는 위험으로는 이제 비상위험과 신용위험이 있는데요. 비상위험은 전쟁, 몰수, 환거래 제한, 그런 모라토리엄 또는 여러 가지 이 외에도 자연재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위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위험을 비상위험이라고 하고요. 신용위험은 거래 상대방의 지급지체, 지급불능, 지급지체가 가장 많이 있죠. 지급지체, 지급불능 등을 커버하고요. 바이의 파산도 여기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무역보험의 이용 효익이라고 한다면 수출하는 당사자들 모두 이용 효익이 있습니다. 수출기업, 금융기관, 해외 수입자 모두 이용하는 데 있어서 이익을 보게 됩니다. 수출기업은 수출대금 미회수 위험을 제거할 수 있고요. 수출에 필요한 자금의 조달도 가능하고요. 조금 앞전에 설명드린 환변동 보험을 통해서 환율 변동 위험을 제거를 할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은 BIS 비율 산정 시 위험 가중치를 낮출 수 있고요. 해외 수입자는 신용장, 무신용장 등 다양한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출기업, 금융기관, 해외 수입자 모두 이런 무역보험을 이용함으로써 편익을 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 무역보험, 우선 수출보험부터 시작되었는데요. 수출보험은 68년도 12월 달에 수출보험법이 제정 공포됨으로 시작됐습니다. 그 이후에 대한재보험공사에서 수출보험 대행 업무를 이렇게 해왔었고요. 77년도, 92년도까지 또한 또 다음으로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수출보험 업무를 대행을 해왔었습니다. 그 이후에 92년 7월 달에 한국수출보험공사를 설립해서 명실공히 수출보험 전담기관이 탄생하게 됐습니다. 그 이후에 수출하시는 기업 하시는 분들의 수요에 맞춰서 저희들이 단기수출보험, 환변동보험 등 여러 가지 보험 종목을 저희들이 만들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 7월 달에는 저희들이 수입
보험까지 저희들이 도입을 해서요. 한국수출보험공사에서 한국무역보험공사로 재출범하게 되었고요. 작년도에는 202조 원의 지원 실적을 달성하게 되었습니다. 세계 무역보험 운영 현황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11년 기준으로 해서 세계 무역 규모는 18조 불,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한 2경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여기에 한 10% 되는 부분이 무역보험 지원 규모입니다. 전 세계 67개국 78개국에서 무역보험을 운영하고 있고요. 세계 4대 ECA, 수출 신용기관으로서 저희 KCO가 포함되는데요. 프랑스의 코파스, 네덜란드의 아트라디우스, 중국 사이노시오와 함께 저희 한국무역보험공사 KCO가 세계 4대 수출 신용기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앞서 잠깐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 수출액의 4분의 1, 즉 한 25% 정도를 저희 무역보험공사가 지원하고 있는데요. 그 현황을 잠깐 말씀드리면 무역보험 지원 실적은 12년도 기준에서 202조 원이 되고요. 이용률도 한 24% 정도가 되고요. 지원 실적이 이렇게 많아지다 보니까 보험료 수입이라든지 보험금 지급 모두 급증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 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종목을 개괄적으로 잠깐 살펴보면요. 저희들이 단기 수출 거래 지원을 하기 위해서 단기 수출 보험, 부품 소재 신뢰성 보험, 부품 소재 신뢰성 보험은 많이 친숙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부품 소재 생산 기업이 이것을 수요 기업한테 공급을 했는데 거기서 손해배상이 발생하거나 부품의 결함이 있는 경우 저희 부품 소재 신뢰성 보험에 들면 그것을 저희들이 배상하게 하게 되는 그런 보험입니다. 그 부품 소재 신뢰성 보험도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재 민간에서 운영하고 있는 PL 보험하고 유사한 구조입니다. 그리고 중장기 수출 거래 지원을 위해서 중장기 수출 보험, 해외 공사 보험, 수출 기반 보험, 해외 투자 보험, 해외 사업 금융 보험, 수출 보증 보험을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고요. 그리고 수출 수입 기업의 유동성 지원, 즉 그러니까 자금 지원을 위해서 수출 신용보증 선적 전, 수출 신용보증 선적 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 자원의 수입을 지원하기 위해서 수입보험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환율, 이자율 해지 지원을 위해서 환변동보험, 이자율 변동보험도 또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저희 무역보험은 수출의 전 단계에 걸쳐서 토탈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출의 계약 상담부터 선적, 그리고 나중에 채권 회수에 이르기까지 저희 여러 가지 지원 제도들로 이렇게 촘촘히 이렇게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사가 운영하는 종목들의 그 공통적인 무역보험 업무 흐름을 간단히 이제 설명드리자면요. 저희들 우선 바이어의 신용 리스크를 커버하는 부분이니까 바이어 신용조사 내지는 수출자 신용조사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선 신용조사 인수 보상 사후관리 순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수출입자에 대한 신용조사를 해서 신용등급을 부여하는 기능, 인수한도 책정, 그리고 증권 발급하는 이런 인수 기능, 그리고 나중에 사고가 났을 때 보상을 하는 보상 심사, 보험금 지급 그런 단계, 그리고 마지막으로 채권 추심 활동을 하는 사후관리 단계를 거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무역보험의 현황에 대해서는 간단히 말씀드렸고요. 이제 무역보험 제도와 이용 사례가 있는데 이용 사례는 지금 나눠드린 유인물로 이렇게 보시면 충분히 이해를 가실 것 같고요. 제도를 개념 위주로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잠깐 말씀드렸듯이 해외 수입자 신용조사가 저희 무역보험의 리스크 산정을 위해서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해외 수입자 신용조사를 보험을 인수하기 전에 먼저 이렇게 실시하게 되는데요. 외국 기업의 기본 정보라든지 대경 질제, 재무 현황, 그리고 경영 성과 등을 확인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 모든 신용조사는 저희 해외 사무소가 있는 곳에서는 사무소에서 하게 되고요. 사무소가 없는 곳에서는
DNB 등 전 세계 한 80여 개 되는 신용조사 기관과 업무 제휴를 통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공사 홈페이지 사이버 영업증에 들어오셔서 신용조사 의뢰를 신청하게 되면 저희들이 한 2, 3주 걸려서 신용조사를 진행하게 되고요. 그 결과를 바로 여러분께 받는 즉시 여러분께 통보드립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인 저희들의 어떤 운영하는 종목입니다. 우선 가장 유명한 종목이고요. 가장 널리 쓰여지는 종목입니다. 단기 수출보험 선적 후 종목인데요. 단기라는 것은 개요에서 보시듯이 결제기간 2년 이내의 수출 계약입니다. 결제기간 2년 이내의 수출 계약을 체결하고 물품을 선정했는데 바이어로부터 대금 지급을 받게 될 수 없는 경우에 손실을 보상합니다. 지원 대상 거래로는 일반 수출, 위탁 가공, 중개, 재판매가 있는데요. 일반 수출은 지금 많은 분들이 다 알고 계시겠지만 다시 한번 더 리마인드 시켜드리는 의미에서 일반 수출은 국내에서 물품이 해외로 나가는 부분이고요. 위탁 가공 무역은 해외 현지 공장과 인가공 계약을 체결해서 거기서 만든 물건을 제3국 또는 현지에 수출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중개무역은 수출을 목적으로 물건을 사서 그것을 국내에 반입하지 않고 수출하는 어떤 그런 구조이고요. 재판매는 국내 본사가 해외 현지 법인을 두어서 그쪽으로 먼저 물건을 실어 보내고 그 현지 법인에서 다시 바이어한테 재판매하는 그런 어떤 구조입니다. 재판매는 주로 이렇게 대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운용이 되어 오고 있습니다. 부보율은 중소기업 100%, 중견기업 97.5%, 대기업 95%입니다. 부보위험은 앞서 잠깐 설명드린 비상위험과 진용위험을 담보하고 있고요. 저희들 운영은 개별보험으로 운영을 할 수 있고 포괄보험으로 운영을 할 수 있는데 개별보험과 포괄보험의 차이점은 개별보험은 각 수출 한 건 한 건 보험에 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선적을 하고 나면 이것을 수출 통지를 하게 되고 보험료를 납부하는 그런 한 건 한 건의 그런 보험이고요. 포괄보험은 특정 수출 거래, 예를 들어서 일반 수출 거래, 위탁 가공 무역 거래에 대해서는 모두 이제 보험에 들겠다라고 하면 그것을 전체적으로 보험을 부부하게 되면 그게 총괄적으로 보험에 부부하는 것에 대한 보험료 할인 등의 우대를 받게 됩니다. 사례는 유인물로 가름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플러스 보험입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플러스 보험은 최근 2008년도에 저희들이 새로 도입한 종목인데요. 이것은 단기 수출 보험을 보다 간명하게 한 보험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들어와서 사실 이게 수출하시는 여러분들께서 많이 좋아하시는 보험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것의 주요 특징은 수입자 신용조사를 생략하고요. 수출 통지를 생략합니다. 그래서 청약 시점 단 한 번의 보험료 납부로서 연간 수출 거래의 위험을 담보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가입 대상이 단기 수출 보험은 모든 수출 거래하시는 분들은 다 가입 대상이 되지만 이 가입 대상은 연간 수출액 300만 불 이하 중소기업에 대해서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보험은 지금 수출하시는 기업의 어떤 특성에 따라서 수입자 위험을 별도로 드실 수 있고요. 신용장 위험을 별도로 드실 수 있고 둘을 섞어서 들 수도 있고요. 수익금 위험을 또 별도로 드실 수 있고요. 그걸 선택할 수 있도록 지금 해놓았습니다. 이 보험이 이제 최근에 저희들이 최근은 아니죠. 사실 2008년도니까 어쨌든 근래에 출시가 됐는데 조금 편리성 때문인지 좀 수요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제도를 중견 기업들에게도 확대를 해볼까 하고 지금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플러스 보험을 좀 더 이렇게 공단, 지자체, 그리고 금융기관별로 묶어서 하는 중소기업 플러스 보험, 단체 보험도 한번 이렇게 만들어 볼까 하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용 예시를 한번 보시면 한 78만 원의 보험료로 수입자 위험을 한 8천만 원, 신용장 위험 2천만 원, 수익국 위험 5억 원에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예시를 드러놨습니다. 다음으로는
수출 신용 보증 선적전입니다. 아까 12개 보험 종목 2개 보증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2개 보증은 수출 신용 보증 선적전과 수출 신용 보증 선적 후입니다. 그 기능은 약간 다른데요. 우선 선적전을 잠깐 말씀드리면요. 수출 기업이 이제 그 수출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자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때 공사가 이제 보증을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무역금융 대출을 많이 받죠. 그래서 대부분 다 무역금융을 이용을 하고 있고요. 수출금융이라든지 무역협회 자금, 여러 가지 이런 자금이 있습니다. 이런 자금들을 다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운영 방식은 회전 한도, 회전 보증, 개별 보증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할 수 있습니다. 무역금융, 포괄금융을 이용하신다면 회전보증이고요. 회전보증이라는 것은 한번 대출을 했다가 다시 또 이게 상환을 하고 재대출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고요. 그리고 개별보증인 경우에는 이제 신용장 내지는 개별 계약서를 근거로 해서 이제 한 건별 보증인데 이것은 한번 대출을 하고 상환을 하면 다시 재대출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그렇고요. 그것을 또 특약을 통해서 재대출을 받도록 그렇게 하는 구조가 있긴 한데 원칙적으로는 받을 수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사례는 생략을 하고요. 수출신용보장 선적 후 그다음에 내고입니다. 왜 지금 이 두 가지 종목을 같이 이렇게 같은 종목 속에 지금 묶어 놓냐 하면은요. 기능이 거의 동일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운용을 할 때 약간 달리 운용을 합니다. 그래서 금융기관이, 이건 지금 개요를 보시면 약간 좀 어렵게 기재를 해놨는데요. 이것을 조금 쉬운 말로 풀어보면요. 수출기업이 물품을 이렇게 선적한 이후에, 이제 은행에 이제 매입을 하지 않습니까? 그 매입을 할 때 이제 은행에서는 대부분 다 담보를 요구하죠. 그래서 그런 담보용으로 수출 채권을 조기에 현금화할 수 있도록 공사가 이렇게 보증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수출신용보증 선적 후는 결제기간 2년 이내의 일반 수출 및 위탁가공 무역 거래에 대해서 그걸 대상으로 하고요. 내고 보증은 약간 다릅니다. 2년 이내가 아니라 180일 이내의 거래가 이제 대상이 되고요. 대신에 이제 중개무역도 지원 대상이 포함되는 것이 약간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다른 점은 수출신용보증 선적 후 같은 경우에는 단기수출보험과 딱 연계를 하도록, 그러니까 연계를 한다는 것은 수출신용보증 선적 후를 들게 되면 단기수출보험도 들어야 되는데요. 내고보증 같은 경우에는 굳이 단기수출보험은 별도로 들지 않아도 내고보증만으로도 이렇게 들 수가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이것도 2008년도에 이렇게 지금 새로 도입한 내고보증은 최근 2008년도에 도입한 종목이고 수출신용보증 선적 후는 예전 90년대 중반부터 저희들이 계속 운영해 오고 있는 상품입니다. 예, 이거 사례는 생략하고요. 그리고 단기 수출보험 EFF라는 게 있습니다. 단기 수출보험 EFF는 Export Financing Facility라고 해서요. 이 단기 수출 금융이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여기 EFF를 지금 이용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것은 앞서 설명드린 수출신용보증 선적 후 선적전과는 달리 수출신용보증 선적전 선적 후는 나중에 바이어, 특히 수출신용보증 선적 후는 바이어가 대금 결제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은행에 상환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요 EFF는 금융기관의 비소구 조건으로 수출 채권을 매각을 해버립니다. 그러면 별도의 그러니까 소구라는 그런 의무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이용하는 이용 요건이 조금 수출신용보증 선적 후보다는 조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의 특징은 보험계약자가 금융기관이 되고요. 그리고 대상 거래는 일반 수출 및 위탁가공 무역이 되고 주의하여 보실 부분은 이제 이용 요건입니다. 지금 사실 비소구 조건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나중에 보험금을 이렇게 지급하고 나서 또 수출 기업한테 또 상환 청구를 할 수 없는 그런 구조여서 좀 더 이용 요건을 이렇게 좀 약간을 제한을 두었습니다. 수출자는
공사 신용등급 대기업은 D등급 이상, 중소중견기업은 E급 이상으로 하고요. 매출액은 1,000억 원 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소중견기업은 약간 기준이 하향되어 있습니다. 제조업은 매출액 100억 원 이상, 수입자와 결제 실적이 100만 불 이상이고요. 비제조업은 매출액 300억 원 이상이고요. 수입자 결제 실적은 300만 불 이상으로 그렇게 그 이용 요건을 그 대기업보다는 좀 더 완화를 했습니다. 예. 다음으로는 수입보험입니다. 수입보험이 저희들 2000년 그 7월부터 2010년 7월부터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수입보험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수입자용이 있고 금융기관용이 있습니다. 수입자용은 국내 기업이 그러니까 수출하는 국내 기업이라는 게 여기서는 수입하는 기업입니다. 약간 이제 그러니까 수출의 구조에서 패러다임을 약간 달리 하셔가지고 수입하는 기업이 수입을 하는데 이게 바긴 파워가 지금 이렇게 어떻게 보면 맞지 않아서 미리 물건을 받기도 전에 선급금을 지급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선급금도 지급하고 나중에 바이어로부터 수출 기업으로부터 물건을 받지 못한다면 큰 리스크가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선급금을 지급하고 선급을 지급했음에도 불구하고 해외 수출자가 수출 미행, 즉 물건을 보내오지 않는 경우에 물건을 보내오지 않는 경우에 선급금도 보내오지 않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저희들이 손실을 보상해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수입보험은 2년 이내에 선적되는 주요 자원 등의 대상한 물품을 수입하는 거래에 대해서 저희들이 담보를 하는데요. 여기서는 수출과는 달리 모든 품목이 대상이 되는 거래가 아니고요. 밑에 보시면 지원 대상 품목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철동, 아연과 같은 주요 자원이 있고요. 시설재, 첨단 제품, 수출용 원자재 등 이렇게 좀 12개 이렇게 광종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입보험은 저희 공사에서 좀 제한된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으로는, 수입보험 금융기관용입니다. 금융기관용이라고 하는 것은, 수입하는 기업들이 금융기관에 수입을 위해서 대출을 받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금융기관은 당연히 담보를 요구하지요. 그럴 경우에 저희들이 담보로서 저희들이 보증을 하고 있는 그런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국내 수입기업한테 제도 도해를 잠깐 보시면 앞서 보신 부분은 국내 수입기업한테 바로 보험에 들게끔 하는 그런 구조지만요. 다음에 보시는 금융기관용은 은행이 보험계약자가 되어서 대출을 하고 나중에 대출금을 받지 못했을 경우에 공사가 나중에 손실금을 이렇게 보상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예, 지원 사례는 생략하고요. 그리고 잠깐 이제 몇 가지 좀 더 여러분들께서 약간 이제 생소한 어떤 중장기 수출보험에 대해서 한 5분 내지 10분 정도 이렇게 지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부분 기업들이 이제 단기 거래에 대해서만 하는데요. 저희 이제 공사에서 지원하는 제도로서 중장기 거래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지금 지원을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니 참고적으로 개별 기업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런 지원 제도가 있구나라는 것을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장기라는 것은 아까 단기 수출보험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단기는 결제기간 2년 이내입니다. 여기서 중장기라는 것은 결제기간 2년을 초과하는 그런 거래입니다. 그런 거래에 있어서 바이어로부터 대출 원리금을 상환받을 수 없을 경우에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가 중장기 수출보험인데요. 여기서 중장기 수출보험은 단기 수출보험 선적 후와 유사한 거래 구조를 가지는 공급자 신용 방식이라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그 구조와 약간 좀 다른 구매자 신용 방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공급자한테 외상을 주는 방식이고 구매자 신용 방식은 은행한테 돈을 빌리고 돈을 빌릴 때 어떤 2년을 초과하는 기간을 두어서 바이어가 돈을 빌리고 나중에
뭐 3년, 5년, 뭐 길게는 10년에 걸쳐서 이 수출 대금을 상환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중장기 수출보험은 공급자 신용 방식, 구매자 신용 방식이 있는데요. 이 거래 구조가 완전히 다릅니다. 보험 계약자는 공급자 신용 방식에 있어서 보험 계약자는 수출 기업이 되지만 구매자 신용 방식에 있어서는 금융기관이 보험 계약자가 됩니다. 상환기 기간이 2년 초과라는 것은 동일하고요. 부보율도 동일합니다. 보험료는 MPR이라고 하는데요. MPR은 미니멈 프리미엄 레이트의 어떤 준말입니다. 그러니까 최저 보험료율인데요. 이 최저 보험료율이라는 것은 경제협력개발기구, 그러니까 OECD라고 하죠. 그러니까 OECD에서 이렇게 보험료율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이렇게 정합니다. 정해놓은 최저 보험료율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다음으로는, 수출 보증보험이 있습니다. 이 개요를 보시면, 국내외 수출자 및 금융기관이 수출자 요청에 따라 보증을 한다라고 지금 여기 개요에 나와 있는데요. 수출자가 사실은 요청하는 게 앞서 바이어가 요청을 합니다. 바이어가 왜 요청하느냐 하면은 이 보증보험을, 지금 이 보증보험도 좀 이제 보통 보면 프로젝트라든지 큰 공사에 대해서 보증보험을 많이 이렇게 해외 바이어가 요구하고 있는데요. 요구하는 이유는 이 수출 계약 단계별로 수출자의 어떤 수출 이행을 높이기 위해서, 수출 이행을 강제하기 위해서 수출 보증보험을 바이어가 요구합니다. 그러면 수출자가 또다시 금융기관에 요구하지요. 그러면 금융기관은 리스크를 지지 않기 위해서 공사에 이 보증서를 해외 바이어한테 발급을 할 텐데 그것을 공사가 좀 담보를 해다오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는 그런 구조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상거래도 해외 건설 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해외 공사라든지 대외무역법에 정한 수출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대상거래도 약간 좀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보증서 종류도 이렇게 지금 밑에 5가지로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입찰 단계에서의 보증이라든지 선수금을 미리 지급하고 나중에 환급했을 때의 환급을 위해서 선수금 환급 보증을 원하는 경우도 있고요. 계약을 강제하기 위해서 계약 이행 보증을 하기도 하고 유보금 환급 보증, 하자 보수 보증 이렇게 여러 가지 계약 어떤 단계별로 이렇게 보증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그런 경우에 저희들이 금융기관에 발급하는 보증서가 수출 보증보험이 되겠습니다. 수출 보증보험 사례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해외 사업 금융보험이 있습니다. 해외 사업 금융보험은 최근에 아까 잠깐 중장기 수출보험 구매자 신용을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중장기 수출보험 구매자 신용과 거래 구조가 상당히 유사한 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중장기 수출보험 구매자 신용은 수출과 연동을 시키는데요. 해외사업 금융보험은 수출과 연동을 시키지 않고 이제 보시면 국내외 금융기관이 그러니까 외국 정부라든지 외국 법인이 이제 해외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빌리는 겁니다. 그 빌리는 자금에 이제 저희 공사가 보험으로 커버를 하게 됩니다. 해외사업 금융보험도 중장기 수출보험의 일종으로 보기 때문에 상환기간 2년 초과가 됩니다. 보통 5년, 10년, 이렇게 20년 되는 것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중에 상환기간에 상환을 해야 되는데 상환을 하지 못할 경우에, 대비해서, 나중에 상환을 하지 못한 경우에 저희 공사가 대출 원리금을 금융기관에 보상을 하게 됩니다. 이 대상거래는 상당히 범위가 중장기 수출보험 구매자 신용보다는 약간 좀 범위가 넓습니다. 해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분을 취득한다든지 해외 사업 관련해서 원재료 공급, 생산물 구매, 운영이라든지 그런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라든지 그리고 기타 또 이제 상당히 범위가 넓죠. 수출 정진이나 외화 획득의 효과가 예상되는 해외 사업 관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렇게 상당한 넓은 범위에 있어서 이제 저희 나라와 어떤 말씀드린 지분 취득이라든지 구매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또 간접적으로 수출이 일어나게끔 하는 그런 어떤 내지는 또 외화 획득의 효과가 있는 그런 구조를 대상으로 해외 사업 금융보험을 저희들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지금 해외사 금융보험은 기아 자동차가 미 현지법인을 설립해서, 현지법인이 돈을 빌리는 부분에 대해서 공사가 이 대출 부분에 대해서 보증을 하여 나중에, 대출 금리를 상당히 낮췄다는 그런 구조로인데요. 이거는 여러분들께서 한번 읽어보시면 아마 될 것 같고요. 환변동 보험은 이미 자세하게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주요 저희들 보험 종목에 대해서 다 설명을 드렸고요. 예, 시간은 지금 딱 이렇게 맞춰서 지금 끝내 드리는데요. 저희들이 지금 사실, 옆방에서, 추가적으로 저희 수출하는 부분에 있어서 내지는, 여러 가지 공사에 궁금한 점이 혹시 있을 것 같아서 별도로 이렇게 상담 이렇게 방을 이렇게 별도로 이렇게 마련해 뒀는데요.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그렇게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거기서 지금 상담을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예, 지금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이거 강의 시간은 이제 끝나고요. 설명 시간은 끝내드리고요. 감사드립니다.